안녕하세요, 썬남지입니다. 오늘은 열대어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 열대어 키우기 전에 알면 좋은 기초 중의 기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입문자를 위한 컨텐츠를 할 예정이니 열대어가 처음이시라면 오늘부터 영상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시리즈 전체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열대어를 키우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는 분이시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입문자라면 먼저 열대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치면 나오는 그런 지식 말고 정확한 개념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열대어는 말 그대로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를 말하고 주로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서식하는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혹은 그 후손들이 축양되거나 개량되어 우리가 키우는 열대어를 총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열대어를 키우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온도의 변화에 신경 써라. 열대어의 주요 서식지가 주로 따뜻한 나라, 1년 365일, 기후변화나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인지라 열대어에게는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즉 붕어나 기타 물고기들은 우리나라의 기후에 적응해 왔기에 온도가 내려가거나 심하게 올라가거나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열대어는 1년 365일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곳에서 자라왔고 그 기후에 적응되고 발전되어 왔기에 솔직히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키우기 쉽지 않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첫 번째로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물의 변화에 신경 써라. 열대어는 민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이 아닌 일반 물에서 살 수 있습니다. pH는 대부분 중성에 가까운 물을 좋아하며 개체에 따라 알칼리성을 좋아하는 열대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pH는 서서히 적응시킨다면 적응해서 잘 살기도 합니다. 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염소나 화학약품이 들어있지 않은 물이어야 된다 이고 다른 하나는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등의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것들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대어를 수돗물을 이용해서 키우는 게 대부분이기에 수돗물에서 염소와 같은 화학성분만 제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수돗물을 하루 전에 받아 놓아서 염소를 자연스럽게 날려보내거나 염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해서 물을 걸러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염소 제거제 같은 약품을 이용하는 방법 등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결과는 같으니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암모니아 같은 독소는 여과 사이클을 만들어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과밀하지 말고 여유 있게 키울 수 있는 공간만큼만 입양해라. 제목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열대어가 어항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이 독소가 됩니다. 이 독소는 열대어에게 치명적인데 이때 박테리아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독소를 분해하고 깨끗한 물이 아닌 그래도 열대어가 살만한 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여과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질소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이고 아무튼 열대어가 있으면 어항이 오염이 되는데 물량이 많고 열대어가 적다면 물이 그만큼 오염이 덜 되고 빨리 정화가 되지만 물량이 적고 열대어가 많다면 물은 그만큼 빨리 오염이 되고 정화가 되지 않아 열대어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은 많게 열대어 숫자는 적게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대어를 많이 키우고 싶으시다면 어항을 큰 걸 선택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초보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매주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라. 먼저 매일 해야 할 일은 일단은 먹이를 주는 일일 것입니다. 먹이는 최소한 적게 한 마리 기준으로 알갱이 2알에서 3알 정도 한 번에 먹을 만큼. 이건 알갱이마다 크기가 다르니 다른 기준으로 보면 1분 안에 다 먹고 바닥에 남기지 않을 정도. 그것도 한 번에 홀라당 주지 마시고 최대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먹을 만큼 주고 잘 먹으면 살짝 더 주는 정도, 딱 이만큼이 가장 좋습니다.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물고기를 사랑하는 나머지 밥을 많이 줍니다. 밥을 적게 주라는 말은 들었지만
얼만큼이 적게 주는 건지 기준이 없으니 본인들은 적게 준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밥을 많이 주는 행위가 됩니다. 밥 많이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밥을 많이 먹는 행위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밥을 많이 먹으면 배변을 많이 하고 배변을 많이 하면 물이 그만큼 빨리 오염이 됩니다. 또 밥을 많이 줘서 바닥재 사이에 사료들이 들어가서 부패한다면 이것 또한 독소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에 최대한 밥을 적게 주고 밥이 남아서 바닥재 사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닥에 가라앉는 사료보다는 오랫동안 물 위에 떠있는 사료를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해야 할 일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환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과 사이클이 잡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덜 해로운 독소가 어항 내에 남아있고 박테리아들이 미처 다 처리 못한 독소들도 어항 안에 계속 쌓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환수, 즉 물을 빼내고 새물을 넣어주는 행위를 통해 물의 오염을 확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매주 정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에는 꼭 환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환수는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대략 물량의 30에서 50% 내외를 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입문자의 경우는 많은 물량을 빼기보다는 자주 환수를 해주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주 1회 30%가량 빼내거나 매주 2회 20%씩을 빼내거나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물량은 본인의 어항 사이즈와 물고기 마리수와 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정도가 기준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매주 또 매일 열대어를 관찰하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열대어는 반드시 아프기 전에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사람이 아프기 전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감기가 걸리기도 하는 것처럼 열대어도 아프기 전,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증상들이 있으니 이때 잘 발견만 한다면 병까지 이르기 전에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열대어는 사람만큼 강하지 않기에 병이 발병하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 안에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초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프기 전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첫째, 움직임이 둔해진다. 둘째,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나 물 위에 떠서 가만히 있는다. 셋째, 등 지느러미를 접는다. 넷째, 머리를 수면 쪽으로 들어 올린다. 다섯째, 몸의 광택이 사라진다. 여섯째, 밥을 잘 먹지 않는다. 등등 우리가 발견할 요소가 많으니 자주 들여다보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약간의 서론 형식으로 말씀드린 것이니 나머지는 차차 순서를 갖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열대어를 키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여과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많이들 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어떠한 궁금증이든 괜찮으니 아무 때나 댓글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한 물생활 하세요.